네, 강수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대기 중의 물에서 우리가 이제 대기 중의 물을 공부한 이유는, 물론 다른 것과도 관련이 많지만, 우리 일상에서 이제 날씨가 우리한테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 단어는 기상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중에 기상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대기 중에 물이 있다. 그럼 이 물은 얼만큼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지 포화 수증기량으로 혹은 이슬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물이 있는데 지구상에 물이 있는데 이 지구상의 물이 대기 중에 수증기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모여서 다시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이 되는 과정은 뭐랑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그 비가 내리는 과정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강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비가 오기 위한. 그래서 또 비가 올지 눈이 올지 그것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일단 강수 이론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2쪽에서 73쪽이고요. 선생님은 교과서하고 노트하고 한꺼번에 이번에는 바로 다 나가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여기서 핵심 개념은 강수라는 것이고요. 강수는 사실 그 옆에 여러분들 적어 놓으면 좋겠지만 강수는 강우와 강설 즉 그러니까 뭐 물이 내리는 거, 원래 물인 거 있죠. H2O. 그러니까 이게 액체가 아니어도 고체여도 내리는 상황을 모두 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우량이라고 하면은 비가 온 양이고요. 강설량 보통 적설량이라고 하죠. 적설량은 이제 눈이 온 양인데 강수량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비가 오다 눈이 왔다 손 치더라도 그것까지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강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데 이거 이제 해보기에 나와 있는 건데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우산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나랑 같이 쓰자. 고마워. 이거 뭐지? 비는 어떻게 내리게 되는 걸까? 이 둘이 쌍둥이인가? 비는 어떻게 내리게 되는 걸까? 네,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입자가 모이면은 그 구름 입자가 모인다기보다는 구름 입자 속에 있는 수증기가 모여서 그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은 네, 그러면 모이면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 옆에 필기를 조금 해볼까요? 필기 1. 길지는 않아요. 뭐 이거를 쓰지 마시고요. 그 밑에다가 필기 1을 할게요. 이제 빗방울 한 개를 만들려면 여기 비 내리는 자, 빗방울 한 개는 를 만들려면 수증기가 몇 개 모여야 할까? 이 밑에 100만 개라고 돼 있죠. 이 100만 개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자는 거예요. 수증기 한 개의 지름 얼마나 될까? 약 0.02mm래요. 그런데 빗방울 뭐 평균적인 빗방울이요. 한 개의 지름은 약 2mm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 되는데 몇 배 되는 거예요? 100배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지름이 100배가 됐다는 거는 자, 지름이 100배가 됐으니까 그러면 부피로 치면은 이걸 다 채우려고 하면은 몇 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부피니까 이거를 3번 곱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나오겠지만 응결핵이 있다면
이거 응결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다면 조금 덜 필요하다. 네, 여기 필기 그 책에다가 해 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강수란 구름에서 비나 눈 등이 만들어져 지표로 떨어지는 현상을 강수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두 가지 강수 이론이 나오거든요. 병합설이랑 그 다음에 빙정설이 두 개 나오는데요. 이거 뭐 이 과정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병합설의 경우에는 이 이름을 봐도 알겠지만 병합이라는 거는 합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합쳐지는 거니까 얘는 빗방울들끼리 합쳐져서 무거워지면 그러면 떨어진다라는 게 병합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수증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걔는 뭐 걔가 100만 개가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100만 개가 모이려면은 서로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 개만큼 모이려면은 구름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야겠죠. 얘네가 떨어지면서 얘가 저기 해야 되니까 엄청 두꺼워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충분히 두꺼운 구름 속에서 빗방울이 많이 있다면, 물방울이 많이 있다면, 구름 물방울이 많이 있다면 걔네가 합쳐져서 어떤 식으로든 강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병합설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병합설이라는 것은 빗방울과 그러니까 구름의 양이 엄청 두꺼워야 되죠. 이렇게 두꺼운 구름의 양이 있는 곳은 여러분도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여름에 만들어진 소나기 구름, 그죠? 정란운 같은 데에서 볼 수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이 병합설로 설명될 수 있는 곳은 열대지방이죠. 두꺼운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설명하는 이론이 병합설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겨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이론을만 가지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왜 말을 하다가 마냐면 중간에 지금 전화가 울려가지고요. 네, 이거는 열대지방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조그만 거. 그 교과서 옆에 72페이지 옆에다 여러분도 표를 하나 그리세요. 내가 진짜 요거를 다시 찍기 싫어가지고 방금 그 방송사고였을 텐데 딴 데였으면 그죠? 여기에 병합설이라면 이것은 열대지방, 그 다음에 구름 입자는 여기 안에 지금 물방울이죠. 물방울로 되어 있죠. 물로 되어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거 0도씨가 얘 상층부의 온도가 0도씨죠. 여기는 밑에는 더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 얼음 덩어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빙정설로 갈게요. 자, 빙정설에서는 뭐냐면 빙정이 뭐 아이스 크리스탈이래요. 그 맑을 정자, 요거는 이거는 얼음 빙자. 네, 이건데 어쨌든 맑은 얼음이 있다는 얘기죠. 이 얼음이 섞여 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 구름 안에는 0도씨부터 마이너스 40도씨 요 구간이 있죠. 이 구간 안에는 관행각된 물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도씨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빡 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어야 되는데 얼지 못하고 물방울 상태로 있는 그런 작은 물방울들이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얼음이 된 애랑 얼음이랑 그 다음에 요 물방울 있죠. 관행각된 이 물방울. 그러니까 이게 영하인데 뭐 마이너스 4도짜리 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방울로부터 이 얼음으로 증발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포화수증기압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포화수증기량으로 물은 같은 온도에서 좀 더 증발이 잘 일어나요. 포화수증기량이 그렇다. 그러니까 물에 대한 것과 얼음에 대한 것과 달라서 주변에 수증기, 그러니까 물 주변에 있는 애들은 수증기를 조금 더 많이 포함할 수 있어서 얘가 증발하고요. 그럼 얘는 포화수증기량이 작으니까 주변에서 물방울이 있으면 수증기가 있으면 여기로 가서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증발하고요. 얼음 덩어리는 계속 커져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40도보다 더 낮아지는 이 상층 구름에는 빙정만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알갱이가 더 커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0도씨 이하 여기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요 사이 구간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빙정이 커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빙정이 커져서 이 커진 빙정이 이제 눈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되었다가 내려가다가 만약에 지표가 온도가 높다면 빗방울이 되는 거고 지표의 온도도 낮다면 그대로 구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옛날부터 그런 그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자, 눈은 비가 얼어서 내리는 걸까? 아니면 눈이 녹아서 비가 내리는 걸까? 이런 질문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겨울에. 그러면 네, 답이 나왔죠. 빙정설에 의하면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 그죠? 눈이 안 녹으면은 눈이 되는 거고요. 그냥.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빙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빙정설에 의한 강우는 당연히 빙정설은 네, 중위도 이상,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이고 구름 입자는 빙정과 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비의 성질은 비의 성질은 따뜻한 비. 여기는 차가운 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필기 2번. 그럼 그림 옆에 어디다가 다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강수 이론은 스스로 확인하기에 적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시겠죠? 빙정설. 그 다음에 저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내리는 비를 차가운 비라고 하는 까닭은 네, 그런 까닭은 저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거는 병합설에 의해서 내리는 거죠. 저위도는 구름 자체의 온도가 0도씨 이상이고 따뜻한 비이고 고위도는 구름 자체에서 빙정이 즉 얼음, 눈송이 얼음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얼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우박이랑 헷갈릴까봐 빙정이 성장하여
녹은 차가운 비. 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에도 이거 필기를 하시고요. 요거가 필기 3이겠죠? 하여튼 뭐 요거까지 한 번에 사진 찍어가지고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단원 정리에 열대지방의 지표면에서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만들어질 때 상승한 공기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상승한 공기의 내부에서는 어떤 공기가 이렇게 갔어.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단열, 팽창 이거 적으라는 거거든요. 온도 하강, 있을 점 도달, 그러면 응결, 그래서 강우. 자, 이거를 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중단한 정리까지 적으시면은 네, 요거 교과서는 끝나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 하면 네, 교과서 말고요. 이제 노트로 갈게요. 노트를 펼치시면은 노트는 선생님도 찾아봐야 돼서 밑에 페이지가 32페이지인가요? 기권과 날씨 한번 볼게요. 여기 강수 날짜 적으시고요. 자, 구름에서 비나 눈 등이 만들어져 지표로 떨어지는 현상 자체를 이제 강수라고 한다고 했죠. 강수. 엄마야. 왜. 강수. 자, 강수 과정은 이 이제 병합설을 설명하는 거겠죠. 따뜻한 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병합설. 어디? 열대지방에서. 입니다. 따뜻한 비라고 한다. 그래서 작은 물방울들이 큰 물방울 옆으로 가서 모여서 합쳐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될 때 얘네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보다 낙하 속도가 이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딱 그 갈릴레오하고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뭐 부력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라서 작은 물방울보다 조금 더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더 빨리, 그러니까 큰 물방울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작은 물방울을 모으는 뭔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큰 빗방울이 작은 애들을 막 모아가지고 물방울들을 모아서 네, 크게 만들어져서 병합해서 비가 온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병합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근데 열대지방의 어떤 이 과정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온대지방의 것은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고緯도는 더 설명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그 비가 내리려면요. 이 구름의 두께가 2000m 그러니까 2km잖아요. 2000m 이상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만약 4000m 이상이라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이 정도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구름은요. 구름 위로 약간 하늘이 보일 정도죠. 그런 정도가 뭐 2000m? 말도 안 되죠. 그 정도로 이렇게 두꺼운 구름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대지방에서 이제 설명이 가능하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이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2번. 이때 여기에 이제 설명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빙정설. 여기서는 빙정의 성장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 온대지방이나 중위도 온대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의 구름 속에서 빙정, 그래서 얼음 알갱이가
커지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그러니까 눈 우선설이죠. 눈이 됐다가 눈이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누가 얘기했냐면요. 1928년에 발견했다고 하는데 33년에 발표는 했대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사람이야. 베르그송일까? 예송일까? 개송일까? 하여튼 이런 사람이 발견해서 이 사람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빙정설에서는 이 사람이 빙정설을 설명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0도씨 이하가 되면 얼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포화처럼 과냉각된 물방울 상태로 잠깐 있을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물방울 주변에도 수증기가 있고 빙정 주변에도 수증기가 있는데, 이 물방울 주변의 수증기에 대해서는 얘가 불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물방울 주변에서는 주변으로 증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빙정은 이 주변이 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빙정의 성격과 물방울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온도지만 빙정은 고체고 물방울은 액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느끼는 그 포화 수증기압 자체의 곡선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빙정 주변에서는 계속 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 불포화예요. 근데 얘가 증발하면은 여기 가서 달라붙어 버리고, 또 그러면은 증발했는데 또 물방울이, 그러니까 수증기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또 증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은 점점 증발하고 작아지고, 빙정은 점점 이거는 승화죠. 사실 승화한 수증기가 붙어서 성장한다. 커진다. 물론 이렇게까지 자세히 여러분한테 뭐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빙정설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금방 끝날 거예요. 종도 치겠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강수 이론은 열대지방이니까 병합설. 빙정설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름의 물방울과 빙정이 함께 존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구름 속에서 빙정이 커지고 무거워져 떨어지면 눈이 되고, 떨어지는 도중에 녹으면 비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강수 이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수 이론 끝나고 이제 여러분은 책하고 노트 사진 찍어가지고 요거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원은 바로 기압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에 이제 우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또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압을 하고 나면 바람으로 들어가고요. 바람이 끝나면 기단으로 가고요. 기단이 끝나면 전선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날씨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가 아마도 여러분의 수행평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